자, 이화영 부지사의 술 파티 회유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얼굴이 시뻘개질 때까지 술 마셨다. 자, 수원지검은 아니다. 점입 가경. 뭐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4월 4일에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창고에서 술 마시며 김성태가 회유했다. 이런 주장을 하니까 수원지검은 허위다. 명백한 허위다. 자,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위원회에서 수원지검은 해당 날짜 해당 장소 근처 CCTV 진상조사해라.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네, 이렇게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가 국기문란 사건이다. 그리고 CCTV 출정 기록 공개하라. 자, 그 다음에 어제 새로운 이야기가 나왔는데 6월 30일에 진술 녹화실에서 이런 것들을 술 파티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CCTV는 보존기간 30일이라 없다. 네, CCTV 지금 없다라는 거고 이거 밝힐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진 않아요. 왜냐? 민주당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화영 지사가 구체적으로 장소 그림까지 그렸습니다. 이게 1313호 여기고 영상 녹화실이 있고 검사 사적 공간이 있고 창고가 여기 있고 여기는 교도관이 있을 수 있는데 영상 녹화실 여기에서 술을 마신 거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검사 휴게실 이것도 있고요. 이 김광민 변호사가 수원지검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10쪽 분량의 수원지검 반박에 대한 이화영 변호인의 입장 이거를 언론에 쫙 뿌렸는데 김성태 등을 통한 회유 압박이 세 곳에서 이루어졌어요. 1313호실 앞 창고 그리고 1313호실과 연결되는 진술 녹화실 그리고 검사 개일 휴게실 여기에는 교도관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검찰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검사실 맞은편 창고방 김성태 등과 세미나했다 이런 말을 재판에서 했죠. 그리고 12월 공개한 옥중 노트에는 김성태와 연어 요리, 육회 비빔밥 등을 먹은 장소 창고라고 적은 바가 있고 최근 변호인을 통해 창고방이 아닌 진술 녹화실이었다고 수정도 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수원지검에서 음주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라고 했지만 지하 1층 출입구를 통해 사전에 허가된 일반인의 출입 가능하다. 지하 1층으로 술 반입이 가능했을 거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고 이런저런 반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출정 일지 확인했는데 아니더라. 수원지검이 또 막 반박을 하니까 구체적으로 일지를 작성하지는 않는다. 일지를 통해 김성태 등이 함께 진술 녹화실에 있었는지 정도는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거 확인해서 공개해야 한다. 일지에 뭐가 없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다 깔아. 출정 일지 다 깔아. 그리고 음주 일시 이것도 7월 3일에 음주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진실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쌍방울 직원이 김성태 등을 위해 연어 요리를 구입한 식당으로 수원지검 인근의 한 연어 전문점을 지목했는데 지금은 삼계탕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검찰은 변죽만 울리지 말고 전 기간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이화영의 출정 기록과 쌍방울 직원들의 검찰 출입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 또 교도관의 출정 일지도 공개하라. 워낙에 김성태가 연어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연어 요리집이 있었는데 거기서 저거 맛있겠다라고 해서 거기서 사온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거고요. 술 먹으면서 회유했다. 형님 빨리 이재명 부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삽니다라고 김성태가 회유했다는 거. 검사가 어떤 술을 어떻게 마셨느냐고 묻자 소주를 하얀 종이컵에 따라 나눠 먹었다. 김성태가 연어를 먹고 싶다고 해서 연어를 깔아놓고 굉장한 성찬이었다. 쌍방울에서 가져오지 않았을까 생각했다. 이게 재판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구체적이죠. 자, 이화영의 일방적 허위 주장 계속 주장하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선거가 끝나고 나왔어요. 총선을 압승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총선이 그만큼 중요한 총선이었다라는 거죠. 총선에 압승하니 이거 이제 터트려도 되겠다. 총선에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기면 위험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검찰에 붙었을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박정훈 대령이 윤 대통령 증인 신청한다. 외압은 대통령 경로 때문이다. 자, 이런 뉴스도 나왔습니다. 저는 이것도 이번 총선에 압승했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을 증인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이 경로했기 때문에 이종섭이 움직였고 해병대 사령관은 장관 명에 따르는 것이니까 명령 정당성을 근본부터 흔드는 것이다. 만약 대통령의 지시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명령의 정당성이 유지가 안 되는 거고 수사주의 목적은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박대령 측은요, 윤석열, 이종섭, 박진희, 임기훈, 임종득, 이번에 영주에서 당선된 임종득 다 증인 신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기사가 나왔나? 특검법 압박하자 임종석 수사자료 회수 내 지시 아니다. 발을 빼버려. 이종섭 발을 빼버려? 내 지시 아니다. 회수하라. 내가 지시한 게 아니다. 그럼 누가 지시했어? 경찰로 넘어간 수사기록 회수하라고 내가 지시한 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야, 이것도 총선 결과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이야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총선을 크게 이긴 게 이만큼 중요했던 거예요. 이번 총선 만약에 국민의힘에게 졌으면 이재명 정치 인생 끝났습니다. 지금 이 최상병 사건은 경찰로 이미 넘어간 걸 회수한 것과 이첩 보류 지시, 이 두 개가 쟁점인데 이종섭은 둘 다 위법하지 않다 이때까지 이렇게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종섭의 주장이 얼마나 황당하냐면 군은 수사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불법이 아니다. 수사 개입, 외압이 될 수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위법한 수가 없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데 사건 기록 회수엔 관여하지 않았다 입장을 바꿨어요. 그러면 누가 회수하라고 했느냐? 이걸 찾아내면 되겠지. 자, 그러니까 박정은 대령 쪽은 대통령실에 직접 관여가 의심된다. 일단 전화번호 나왔잖아요. 025 시작하는 전화번호 나왔잖아. 그러면서 최상병 특검은 적절치 않다. 이거는 국력 낭비다. 이러면서 공수처가 빨리 수사해달라 이러고 있습니다. 무서워. 이종섭은 지금 겁났어. 이종섭 터질 수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 압승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들이에요. 자, 그리고 민주당이 달라졌거든요. 민주당 이화영 진술조작 진상조사기구 구성 바로 추진한다.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오늘 대검 찾아갔어요. 오늘 대검 찾아가서 민주당 세게 움직이고 있고요. 이거 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민주당의 검찰 특활비 관련해서 윤석열 한동훈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와, 시원하더라고. 이거 진짜 대박이었습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에 특활비 남용했잖아. 고발했고 한동훈은 자료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잖아. 시민의 알 권리 방해한 책임 물었습니다. 윤석열은 특가법 법률상 국고손실 혐의, 배임죄와 국고손실. 국고손실은 윤석열 한동훈이 박근혜에게 적용시켰던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적용 가능해요. 한동훈은 직권남용 이렇게 고발을 했는데 뭐라 그랬는지 워딩을 보면 진짜 시원합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용도가 한정된 특활비를 마치 쌈짓돈 꺼내 쓰듯 남용하는 비상식적이고 위법적인 행태를 반복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은 검찰총장 재임 중 총장목 특수활동비 이른바 현금 저수지를 78억 원 규모로 조성해 놓았고 이는 재임 기간 20개월 동안 검찰 조직 전체가 쓴 특활비 전체의 절반이 넘는 59%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다. 윤석열 총장은 임기 마지막 3개월 동안 이 현금 저수지에서 꺼낸 억대 현금을 전국 검찰청에 나눠주는 전례 없는 행태를 보였다. 심각한 문제는 특활비 지급일이 윤 총장에게 법적, 정치적 위기가 닥친 시점과 맞물린다는 거다. 일례로 2020년 10월 3일 윤석열 총장은 전국 검찰청에 특활비 1억 1268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다. 공교롭게도 다음날 바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에 의해 윤석열 총장에 대한 1차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다. 윤 총장은 12월 4일 또다시 2억 4,700만 원의 특활비를 전국 28개 검찰청에 차등 분배한다. 이날은 윤석열 총장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2차 징계위원회 개최일 바로 전날이다. 2021년 2월 8일 윤 총장은 전국 검찰청에 특활비 3억 4,600만 원을 뿌린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윤 총장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 중 하나였던 판사 사찰 의혹,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날이다. 이처럼 윤석열은 일신상의 위기가 처한 시점마다 특활비를 뿌리며 검사들의 지지를 규합하여 국면을 전환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법률적 혹은 정치적 위기 상황을 모면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국가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된 행위로 제3자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여 국가에 손해를 가한 것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 또한 이로 인해 국고에 손실을 미친 금액이 확인된 것만 7억 568만 원에 달하므로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 손실죄에 해당한다. 한동훈에 대해서는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검찰의 정보공개 의무 위반 행위 및 특정 업무 경비 오나병 등 범죄행위 은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방조했다. 결국은 한동훈이 뭐라 그랬어? 이 영수증을 오래 보관하다 보면 잉크가 휘발된다.
6, 7년 되고 오래된 것인가 잉크가 휘발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진짜 놀림을 많이 받았죠. 검찰 사무를 감독할 직권을 남용하여 시민단체의 알 권리 및 국회의 행정부 감시에 관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진짜 일 잘하죠, 민주당. 꼼꼼히 이 뉴스타파와 시민단체가 같이 이 받아낸 영수증을 분석을 했는데 그걸 또 꼼꼼히 들여다봐서 윤석열이 특활비를 전국에 막 뿌린 게 윤석열이 정치적으로 위기의 순간. 자, 이러면 특활비로 자신의 정치적인 행위를 한 거잖아요. 정치 자금으로 쓴 거 아닙니까? 결국은 대통령까지 됐기 때문에 불법 정치 자금으로 특활비를 사용한 것 아니냐. 이런 죄목까지도 붙일 수 있지 않을까? 정치인이 되고 싶어서,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그때부터 움직였다. 그러면 세금인 특활비를 자기 정치 자금으로 쓴 거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제가 법알못이라 잘 모릅니다만 정황상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정치권으로 뛰어들어와서 대통령까지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사기꾼 진짜. 자, 이렇게 민주당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수박들이 다 날아가고 나니까 일이 너무 잘 돼. 와, 이러니까 우리가 선거를 잘하면 이런 효능감을 느낀다. 너무 기분이 좋죠. 그것뿐이 아닙니다. 민주당 진짜 수박들 날아가고 나니까 너무 좋은 게 거침없는 이재명, 특검 논란 입법 밀어붙이고 처분적 법률 주장까지 문화일보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문화일보 겁이 납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병 특검법 논란성, 자기들 생각에 논란성 입법을 연이어 추진한다. 그러면서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전날에는 신용 사면, 서민금융 지원 관련해 행정부 집행 등을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집행력을 지니는 처분적 법률 활용을 주장했다. 법자랄 아닙니까? 이재명이 변호사 출신 아닙니까? 법조인이잖아요. 행정부가 집행하지 않아도 처분적 법률이라고 만들면 된다. 행정부의 집행 없이 국회가 바로 행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있다. 정치권에선 거야의 압도적 의석을 무기로 행정권마저 침해하겠다는 처사라는 비판 나올 수 있지만 언급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윤석열, 니네가 정부가 계속 방해하면 우리는 처분적 법률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서민들 민생을 위해서 바로 집행하겠어. 이러니까 국회의장 잘 뽑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윤호중이니 박지원이니 뭐 이런 것들이 국회의장 되겠다고 깝짝깝짝거리면서 추미애로 하면 강대강으로 가서 안 된다 이딴 소리 하는데 아닙니다. 추미애가 돼야 되는 이유입니다. 처분적 법률 활용? 야, 국회만 잘 뽑아도 정부 견제가 제대로 되는구나. 총선만 잘해도 저 폭정을 막을 수가 있구나. 이게 되는 겁니다. 추미애가 국회의장이 안 되면 이거 받아주겠어요? 윤호중 같은 인간이나 박지원 같은 사람이 국회의장 되면 처분적 법률 갑시다 했을 때 에이 역풍 불어 이거 안 하겠냐고요. 하겠지. 지금은 전시 상황이에요. 윤석열이라는 말도 안 되는 정권이 들어서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경제는 폭망하고 민생도 폭망하고 모든 게 다 망가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무슨 협치를 하고 역풍 고민하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윤호중까지도 지금 국회의장에 깝짝깝짝거려요. 그리고 윤호중이 뭐라 그러냐? 법사위랑 운영이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 쥐가 법사위 넘겨놓고 이딴 소리를 해? 골 때리는 거죠. 꿈도 안 돼요. 자, 홍익표 원내대표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 민생을 안정시키라는 게 4월 총선의 민심이다. 민생 적극적인 재정 확대로 경제가 살아나면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는 재정 건설도 좋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장하는 거 정부 받아라!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추경 편성에도 적극적 태도를 보여라! 민생회복 지원금 이거 집행해라! 압력을 넣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민생회복 지원금 이걸 포퓰리즘이라고 마약이다 이렇게 얘기한 윤석열을 정면으로 들이받았잖아요. 깠잖아. 그게 무슨 포퓰리즘이냐. 신용사면, 서민금융지원 입법으로 시행하는 방안 그리고 정부가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만큼 처분적 법률이라는 입법권을 통해 민생 경제복에 나서겠다. 이것이 수박들이 거친 민주당의 모습. 이재명이 하고 싶었던 이재명의 민주당의 모습이 이제야 나오는 거예요. 이제야. 우리가 저번 총선 때 180석 뽑아주고 기대했던 게 이런 모습 아닙니까? 근데 언론개혁, 검찰개혁 아무것도 못하고 윤석열 정권 들어서게 만든 혁혁한 공을 세운 게 민주당이었어요. 수박들이 제거되고 나니까 이재명의 처분적 법률이라는 아이디어가 툭 튀어나와 버린. 여러분들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저도 처음 듣는 말이에요. 근데 이재명은 알고 있었던 거죠. 행정부가 집행하지 않아도 국회에서 입법부에서도 처분적 법률이라는 걸로 집행할 수 있다. 그런 길이 열려 있었다는 겁니다. 한 번도 사용한 적은 없지만 니들이 그렇게 방해를 하면 우리가 국민이 뽑아준 190개의 의석으로 처분적 법률 통과시켜서 집행해버릴 거야. 엄청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윤석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할 거고요. 총선 이기고 나니까 수박들 경선 우리가 잘해서 수박들 싹 다 날리고 나니까 이렇게 효능감 있는 민주당으로 바뀝니다. 정말 민주당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걸 저번 국회가 할 수 있었다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지도 않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윤석열 정권을 경험하면서 검사의 무능함, 무식함 이것도 알았고 검찰이라는 조직이 너무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았고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 확실한 그런 이유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줄기의 역사의 흐름으로 본다면 윤석열 정권의 경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쓰디쓴 약이 된 거다. 그렇게 나중에 기록될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추미애 국회의장이 필요한 이유, 이재명의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과 진짜 1대1로 대등하게 싸워보겠다 이러고 나섰는데 국회의장이 막아서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처분적 법률 우리 쓰겠다 하는데 국회의장이 에이 그건 하지마 이래버리면 끝이야. 추미애라면 갑시다 할 거 아닙니까? 이번 국회의장은 추미애 말고 다른 사람이 되면 절대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너무나 기분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서 행복하다. 윤석열 때문에 너무 짜증나지만 그래도 달라진 민주당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정치에 깊게 참여한 이 보람을 느끼는 이런 순간을 만들어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달라진 민주당 우리가 계속 응원하고 딴소리하는 인간들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가 탁탁 집어서 잘 비판하고 딴소리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아시겠죠?